제18화 벤츠 최초의 자동차 패턴트 모터바겐. 한편 가스 엔진과 미완성의 가솔린 엔진을 만든 벤츠는 1882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벤츠의 가스 공장은 경영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는 엔진 연구와 개발을 위한 투자자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입구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벤츠는 일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사진기를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마나임 재판소의 전속 사진사 에밀 빌러라고 소개하며 재판소의 요청으로 벤츠의 사업 실태를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세금 문제 등의 이유일 것이라 짐작하며 빌러의 업무를 돕기로 했다. 빌러는 공장을 둘러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신기한 쇠 덩어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벤츠에게 이 기계가 무엇인지 물었다. 벤츠는 그것이 자신이 만든 고출력 이행정 가스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빌러는 다른 가스 기관보다 크기가 작은 점과 주변에 붙어있는 여러 기계들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에 벤츠는 속도 조절 시스템, 점화 플러그, 카뷰레터, 클러치, 변속 기어, 순행 방열기 등의 기능을 신이 나서 설명했다. 엔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빌러였지만 기존의 가스 엔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다른 형태의 엔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도 벤츠가 만든 것인지 물었다. 벤츠는 그것이 연구 중인 엔진으로 페트로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답했다. 빌러는 페트로늄이 등유나 중유와 같은 것인지 물었고 벤츠는 페트로늄의 한 종류인 니그로인을 연료로 사용하려고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빌러는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어떻게 태울 것인지 궁금해했다. 벤츠는 이 엔진은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에 빌러는 깜짝 놀랐다. 기존의 증기 엔진은 연료를 태워 움직였지만 이 엔진은 폭발을 이용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올지 궁금해졌다. 한참 동안 벤츠의 완성된 가스 엔진과 미완성된 페트로늄 엔진을 살펴보던 빌러는 이 기술이 장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는 벤츠에게 왜 이 엔진의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물었다. 벤츠는 멋쩍게 머리를 긁으며 그 이유는 빌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빌러는 그제야 자신이 벤츠의 사업 부진을 조사하러 온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벤츠의 손을 잡고 말했다. 벤츠의 연구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빌러와 그의 동생은 벤츠의 엔진이 큰 가능성을 지닌 사업이라 판단하고 투자자를 찾기 위해 각계의 사람들을 만나 다녔다. 마침내 그들은 마나임 은행과의 연결을 성사시켜 벤츠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벤츠에게 투자하기로 한 마나임 은행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그중 하나인 벤츠의 공장은 높은 생산 가격으로 운영이 힘든 것이 있었다. 마나임 은행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지정한 회사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벤츠와 빌러,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회가 강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회사는 1882년 벤츠의 가스 공장과 합쳐져 가스 자동차 마나임이 되었다. 가스 자동차 마나임 회사를 만들면서 임원 지분 등의 모든 필요한 계약이 끝났을 때 벤츠는 단지 5%의 지분과 낮은 지위의 임원으로 되었다. 결국 쓸데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실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을 먼 변방으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었다. 완성된 가스 엔진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벤츠가 페트로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자 엔진에 대해 잘 모르는 운영진들은 벤츠의 프로젝트에 대해 꿍꿍이가 있다고 여겨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결국 벤츠는 견디지 못하고 1883년에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가스 자동차 마나임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잃은 벤츠는 처음에 좌절하지만 베르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마나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수선소를 운영하는 막스 로제와 프리드리 디렐름 에스링거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1883년 10월 산업기계를 만드는 덴츠 라이니쉐 가스 자동차 공장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벤츠 앤 라이니쉐 가스 자동차 공장은 이후 벤츠가 공격적인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공장인 벤츠 NCA로 알려지게 된다. 벤츠 NCA는 빠른 성장으로 25명의 직원을 두었고 가스 엔진 제조 면허도 발급받았다. 그것은 곧 벤츠 가스 엔진의 성공을 뜻했다. 회사의 성공은 벤츠에게 그의 오랜 꿈인 말없이 달리는 차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회를 주었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자 그는 사행정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자동차의 설계를 시작하였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는 자동차를 만들 때 자전거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했다. 그것은 당시 목재 바퀴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들과 달리 철사 바퀴를 사용하였고 뒷바퀴 사이에는 그가 디자인한 가스 기관이 있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한 오일 점화기관과 순행식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동력은 2개의 구동 체인으로 뒤축에 전달되었다. 벤츠는 그의 개발을 완료하고 1885년 그것의 이름을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 하였다. 이 차는 무게 250kg의 자전거 타입 3륜차로 최종 모델에는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였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가솔린 엔진이 완성이 안 되어 벤츠의 954cc 1실린더 사행정 가스 엔진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 당시 만들어진 모터바겐의 성능은 당시 보통의 가스 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페이턴트 모터바겐의 뒤편으로는 엔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시동은 차 뒤편에 가로로 놓여있는 커다란 플라이휠을 직접 손으로 수차례 돌려야만 휠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 테이프가 서로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이 점화 코일로 전달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된다. 바퀴는 자전거 휠과 같은 휠이 장착되었다. 모터바겐의 외형은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지붕 없는 마차형이었다. 당시 마나임 대학의 테스트 결과 이 엔진은 400rpm에서 0.9마력을 냈다. 벤츠는 이 최초의 모터바겐을 끌고 실험적인 테스트를 하게 된다. 1885년 7월 3일 벤츠는 모터바겐을 독일 마나임에서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 시운전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같이 작고 앙증맞은 모터바겐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 모터바겐이 만들어진 당시 다양한 증기 자동차와 가스엔진 자동차가 있었지만 높은 완성도의 자동차는 아직 없어서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벤츠가 가볍게 시동을 걸고 모터바겐의 운전대를 잡고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최초의 모터바겐은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전진을 하던 모터바겐은 어느덧 앞쪽에 벽이 나타나게 되어 방향을 틀려고 했지만 가벼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지 못해 벽에 부딪히는 사고로 그만 크게 부서지게 된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며 크게 웃으면서 흩어졌다. 이후 벤츠는 연구를 계속하여 모터바겐을 개량해 나아갔다.